삶의 굽이진 길 어디쯤에서 소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옵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특정 나이, 아마도 70세 이상이 되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축하로 장식된 순간은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시간과 경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명확성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기대의 무게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인상을 주려는 필요, 쫓아가려는 필요, 비교하려는 필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진실만이 남습니다.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무언가라는 깨달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때 말이죠. 한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화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가진 직업, 당신의 아이들의 행동, 당신이 모는 차, 당신이 가꾸는 집,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한 연기 상태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당신의 선택을 측정했고, 현실이든 상상이든 각 판단은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꾸미며 살아온 세월이 흐른 뒤 무언가가 변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당신은 한때 당신의 세계를 지배했던 대부분의 의견이 결코 진실의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투영, 가정,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걷히면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은 옷을 입고 꾸밈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합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크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젊음에는 가르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이의 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알았던 김순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에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수년 동안 그녀는 예술가의 꿈을 현실성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 아래 묻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붓을 들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색깔이 안 맞는지, 선이 삐뚤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거실에 걸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빌린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사글샷 못하게 할 때만 오는 그런 종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행에 대한 아름다운 무관심도 생깁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즉 필수품으로 위장한 덧없는 방해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최신 휴대폰, 최신 유행 패션, 필수 주방기기, 그것들은 더 이상 똑같은 매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주기가 왔다가 가는 것을 보았기에 대부분의 유행은 과거에 재포장된 버전일 뿐이며 당신을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미지를 쫓도록 판매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박철수 씨라는 분이 언젠가 제게 가장 잘한 결정은 코듀로이 바지를 다시 입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잘 맞고 유행을 타지 않거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유행에 맞춰 옷장을 업데이트하는데 수년을 보냈지만 결코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편안함을 위해 옷을 입고 종이책 냄새를 좋아해서 종이책을 읽고 필요한 기능만 있는 플립폰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것이 노화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충분함의 의미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따라잡으려고 노력할수록 평화를 가져다주는 단순한 기쁨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분별력,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에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용한 능력,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얻는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대부분을 따라다니는 그 그림자, 만약 그랬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실수들. 수년 동안 그 순간들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장들을 실패의 흔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당신의 회복력을 형성한 바로 그 순간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81세가 된 최영호 씨는 언젠가 40대에 거절했던 직업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을 의미했지만 그의 고향, 그의 가족, 그가 사랑했던 삶의 리듬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그 선택에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 아이들을 키운 집을 바라보고 손주들이 뒷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뿌리를 선택했고 그 뿌리는 어떤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소속감, 안정감, 어떤 직함보다 오래 지속되는 추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로 후회를 만날 때 그것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방식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아는 것을 알지 못했던 당신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더 이상 꾸짖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 당신이 의문을 가졌던 선택조차도 당신이 가진 최선의 도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이를 꾸짖지 않듯이 당신은 여전히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던 세상에서 선택을 했다고 과거의 당신을 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다르게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짐이 아니라 등불처럼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는 무언가로 말이죠. 모든 실수, 모든 우회, 모든 가슴 아픔,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 지닌 지혜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편집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것, 승리, 손실, 다시 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모두 당신에게 오늘날 당신이 가진 깊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후회에서 반성으로의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슬픔으로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부드러움으로 앞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 쓸 페이지가 남아있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있고 주장할 평화가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전보다 더 안정된 손으로 펜을 쥐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여 자신을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배경소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천천히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비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울립니다. 누가 앞서 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그것을 알아낸 것처럼 보이는지. 당신은 누군가의 웃는 휴가 사진을 스크롤해서 지나치거나 이웃의 완벽한 정원을 보고 충분하지 않다는 미묘한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볼륨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삶을 비교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어제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사 씨는 그녀의 뒷마당에서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부엌 창가에 앉아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열 때마다 친구들이 유럽을 방문하거나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 그녀는 토마토가 막 익기 시작한 소박한 정원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이 갑자기 더 흥미진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성공 버전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그녀의 손에 묻은 흙, 새 모이통의 새들, 햇빛과 고독으로 가득 찬 조용한 아침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코 복사할 운명이 아니었던 삶에서 검증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여정에 속한 이정표를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모든 길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멀리서 매끄럽게 보이는 길은 당신 자신의 길만큼 많은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부부는 방금 폭풍우를 헤쳐나왔을 수도 있고 큰 성공을 축하하는 친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미소 뒤에는 당신이 읽지 못한 장들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자유,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끊임없이 옆을 헐끗거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자유. 당신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축하할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자유입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공간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가질 공간, 만족할 공간, 감사할 공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쌓아올린 방식이 아니라 나타나는 방식, 아침 커피가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 좋아하는 의자의 익숙한 삐걱거림,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야망을 잃거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다른 모양을 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화에 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평화, 당신의 진실과 조화되는 것이죠.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는가, 성공적으로 보이는가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종류의 만족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의 일부는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 정말로 귀 기울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넘으면 당신의 몸은 새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목소리죠. 그것은 더 이상 승인을 위한 경쟁의 속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휴식, 영양, 부드러운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로를 성취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존중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의 몸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삶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은 그것이 쉬고 치유되고 끊임없이 지지하는 대신 지지받도록 허용합니다. 한때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던 박철수 씨는 80세에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은 동네 10대에게 잔디 깎는 일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낄 줄 알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제 밖에 앉아서 햇볕을 즐기고 아이스티를 마시고
그 아이와 야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잔디 깎는 기계 뒤에서 땀을 흘리던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는 위임이 약점이 아니라 지혜이며 때로는 덜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모든 통증, 모든 삐걱거림, 모든 나이의 상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수년 동안 당신을 보호해 온 집을 돌보듯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 여전히 오래된 상처, 오래된 원한, 한때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붙잡고 있는 곳까지 뻗어 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원한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당신만 지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집니다. 김영숙 씨는 언젠가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들 둘 다 완전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 때문이었죠.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침묵, 그들 사이의 공간, 놓친 생일, 걸려오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 김영숙 씨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들추지 않고 여동생이 잘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말이죠. 그것은 빛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잊거나 변명하거나 고통이 반복되도록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가 현재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놓아주는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쓴맛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는 공원 산책, 새로운 레시피,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햇볕 아래 앉아 피부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좋은 하루를 만들 필요 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진실은 70세가 넘으면 당신은 단순함의 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시끄러운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순간, 평범한 순간, 이제는 보물처럼 느껴지는 간과된 순간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날들을 당신이 한 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숨을 쉬었는지, 자유롭게 사랑했는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들, 아름답게 평범하고 부드럽게 빛나는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속으로, 현재 속으로, 감사 속으로 당신이 벽돌 하나하나, 추억 하나하나, 가슴 아픔 하나하나로 쌓아온 삶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그것이 모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가져다주는 명확성이 있고 아마도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진실 중 하나는 이 삶은 결코 다른 사람의 시계에 맞춰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 전통이나 사회가 정한 일정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혼해야 할 때, 은퇴해야 할 때, 정착해야 할 때, 성취해야 할 때와 같은 모든 마감 기한이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마음, 예측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의 느린 전개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기대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안도감이 드는 일인지요.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삶에 늦었다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손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현우 씨는 대부분의 세월을 기술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서랍 속 접힌 종이처럼 조용히 자신의 열정을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억, 꿈, 어린 시절 소원의 메아리였죠. 그는 항상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도 박수를 받기 위해서도 아닌 단순히 손가락 밑에 건반을 느끼고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음악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움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현우 씨는 천천히 신중하게 음표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느린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감동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 쓴 것은 소리, 창조 행위, 한때는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 그 뒤가 아니라 그의 앞에 있었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늙은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잘 압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장들은 규정된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솔직하고 의미 있고 어제의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오늘날의 당신과 일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젊음을 지배하는 광적인 붙잡음의 종류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종류, 당신이 문을 열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수년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 담아왔던 이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원을 시작하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단순히 당신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들을 만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조용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추진력보다 의미를, 생산성보다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두름, 경쟁, 따라잡아야 할 필요성을 놓아줄 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의 표면을 훑어보는 것을 멈추고 중요한 순간들 속으로 당신 자신의 성장의 풍요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면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활기차게 됩니다. 폭발이나 장관 속에서가 아니라 세부 사항 속에서 말이죠. 이른 아침 빛이 바닥에 비치는 방식, 산책 중 당신의 호흡 리듬, 친절하게 말할 때 누군가의 눈에 비치는 부드러움, 이것들은 당신을 붙잡아주는 순간들, 성취가 큰 사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부드러운 펼쳐짐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은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침묵은 외로움에서 오는 종류가 아니라 충만하고 회복력이 있는 종류, 반성, 기억, 고요함 또는 고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종류입니다. 고립으로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신성한 연결로서 말이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사가 충분할 수 있고
평화로 감싸여 있을 때는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대 대신 말이죠. 그리고 연결도 변합니다. 그것은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에 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군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반대편에 단 하나의 목소리, 손으로 쓴 편지, 함께 나누는 식사, 이것들은 온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느린 오후, 긴 대화, 단순히 당신 옆에 앉아 침묵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당신은 또한 단순함에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수선함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말이죠. 당신은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믿음도 정리합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과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버립니다. 당신은 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게 느끼고 숨 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것은 명확성입니다. 당신이 한때 쫓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것,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는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헤쳐나가는지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복력, 당신이 폭풍우를 헤쳐나온 방식,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찾는 방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쉬움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얻은 세월, 경험,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혹한 내면의 목소리를 놓아주고 연민으로 대체합니다. 당신은 더 잘 몰랐던 때를 용서하고 당신이 충분했고 항상 충분했다는 것을 마침내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화가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고 더 열려있고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와 더 조화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의 껍질을 벗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키우지 않는 것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때 중요했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한때 작게 보였던 연결, 현재 은혜가 이제는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 정의를 붙잡고 있다면 놓아주세요. 주머니 속 돌처럼 후회를 짊어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 당신의 단 한 번뿐인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 있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실되게 느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산책을 하고 편지를 쓰고 씨앗을 심고 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옛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조금 더 크게 웃고 조금 더 오래 쉬고 조금 더 깊이 사랑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기쁨을 얻었고 그것은 모두 바로 여기, 지금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조건과 당신의 아름다운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삶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